저는 결혼한 지 12년째 된 평범한 며느리입니다. 남편과 두 아이를 키우며 평범하게 살아왔습니다. 시댁 행사도 빠지지 않았고 집안 살림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 눈에는 제가 늘 부족하기만 했습니다. 내가 우리 아들을 힘들게 한다. 애 둘 낳았으면 살도 좀 빼야지. 집안일은 며느리가 하는 게 당연하지. 시어머니의 끝없는 잔소리에 저는 하루하루 숨이 막혔습니다. 남편은 바쁜 일에 지쳐 있었고 아이들 키우랴 살림하랴 정신없이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한순간에 우리 가정은 무너졌습니다. 남편은 병원 신세를 지게 되었고 저는 직장과 병간호, 아이 돌봄까지 혼자 감당해야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런 저를 위로하기는커녕 더 몰아세웠습니다. 내가 평소 관리를 잘했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거다. 남편 뒷바라지도 못하면서 며느리 노릇이냐. 저는 마음이 무너졌지만 그래도 꾹 참았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참아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그 인내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입원한 병실, 시어머니가 몰래 저를 험담하는 걸 듣고 말았습니다. 우리 아들이 인생을 잘못 선택했어. 저런 며느리 데려와서 고생만 하잖아. 그 말을 듣고 저는 밤새 울었습니다. 억울하고 분했지만 저는 또 참았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일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남편의 보험금과 일부 재산이 시어머니 명의로 넘어간 겁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그 돈 가족을 위해 남겨둔 거잖아요. 내 아들 돈을 내가 쓰는데 무슨 상관이야. 넌 상관 말고 내 일이나 해.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지켜야 했습니다. 바로 법률 상담을 받으러 갔습니다. 변호사는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몰래 재산을 처리한 건 명백한 위법입니다. 며느리도 법적으로 보호받을 권리가 있어요. 저는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증언을 확보하고 정식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비웃었습니다.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시댁에서 넌 다 쫓겨날 거야.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진실을 밝히고 우리의 삶을 지켜낼 겁니다. 저는 법적 절차를 차근차근 밟아갔습니다. 남편이 입원해 있는 동안 시어머니가 몰래 재산을 정리한 흔적들을 하나씩 모았습니다. 주민센터 기록, 은행 거래 내역, 주변 이웃들의 증언까지 꼼꼼히 준비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시어머니는 남편의 보험금뿐 아니라 남편 명의로 된 일부 부동산까지 몰래 처분하려고 했던 겁니다. 어머니, 이건 도가 지나치신 거 아닙니까? 제가 따져 묻자 시어머니는 오히려 화를 냈습니다. 내가 뭘 알아? 이 집안일은 내가 알아서 해. 그 말을 듣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더는 참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변호사와 함께 정식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정에서는 치열한 공방이 오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처음엔 뻔뻔하게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허락했어요. 가족끼리 그런 거야. 하지만 제가 모은 증거와 이웃들의 증언이 쌓이면서 시어머니의 거짓말은 들통났습니다.
며느리가 남편 병간호에 전념한 건 모두가 압니다. 그동안 시어머니가 뭘 했는지 다 봤어요. 법원은 엄중하게 판단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동의 없이 재산을 임의로 처분했고, 이는 법적으로 무효입니다. 그 순간 제 억울했던 마음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여전히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너 때문에 집안 망신이야. 끝까지 두고 볼 거야.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법은 정의 편이라는 걸 이제 저는 알게 됐습니다. 재판이 끝난 뒤에도 시어머니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에서 명백히 제 손을 들어줬음에도 시어머니는 동네 사람들 앞에서 저를 험담하기 바빴습니다. 며느리가 남의 집안 재산을 빼앗으려고 소송을 걸었다니까. 그렇게 뻔뻔하게 살아서 어디 잘 되나 보자. 이웃 몇몇은 시어머니 말만 믿고 저를 이상한 눈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저를 응원해주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동안 고생한 거 우리 다 알아요. 이제라도 제대로 된 대접 받으세요. 시어머니가 좀 너무하셨지. 저는 흔들리지 않으려 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그리고 남편을 위해서 강해져야 했습니다. 남편은 아직 재활 치료를 받고 있었지만 조금씩 건강을 회복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가 법적으로 싸우는 걸 처음엔 걱정했지만 모든 과정을 알고 난 뒤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안해, 여보. 그동안 내가 제대로 지켜주지 못해서 정말 고마워. 내가 없었으면 우리 가족 다 무너졌을 거야. 그 말을 듣고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억울했던 마음, 외로웠던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싸운 덕분에 우리의 삶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법적 판결 이후 시어머니는 더 이상 재산 문제에 개입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도 점차 진실을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그렇게 억울한 상황이었는지 몰랐네. 시어머니가 너무 심하셨구먼. 시간이 흐르고 우리 가족은 조금씩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아무리 억울한 일이 닥쳐도 참고만 있어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건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시청자 여러분, 혹시 지금 억울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용기를 내세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람만이 결국 사이다다 같은 통쾌한 결말을 맞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저의 이야기입니다. 감사합니다.